어제 올림픽 개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17일간 전 세계 지구의 축제, 겨울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입니다. 정말 신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될 일이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홍보하고 알리고 자긍심을 보여줘야 될 큰 행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30년 전에, 36년이 입에 익었습니다. 30년 전에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1988년 한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중진국을 넘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GNP 퍼캐피타, 1인당 개인 소득이 4,400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3만 불에 이른 것입니다. 3만 불에 들어선 거죠. 7배가 늘어났습니다. 뭐 빛의 축제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때까지 전 세계 올림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드론 숫자를, 수천 개의 드론을 써서 정말 빛의 축제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 정부가 촛불에 꽂혀 있으니까 빛을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왜, 약간 딴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달빛, 지하철에 보인 광고를 보면 달빛입니다. 달빛의 배경이 되어 흐르는 달빛 속에 우리 대통령이 흔한 달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김일성이가 태양인데 우리는 밤에만 빛나는 달인가? 우리 스스로를 자조하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문 대통령을 그렇게 홍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죠. 야, 심사가 얼마나 비틀어졌으면, 혹은 남 잘 되는 건 못 참아서, 남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의전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은 도대체 올림픽을 통한 외교를 안 한 것보다도 더 마이너스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안보, IT, 기술, 홍보, 문화. 정부는 5가지라고 했지만 5가지 기술, 5가지를 넘어는 모든 경제와 안보 모든 분야에까지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국가 간의 어떤 의전을 한번 봅시다.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물론 올림픽이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국방백서에 나오는 그 개념은 넘어서서 손님으로 모셨다 치더라도,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북한이 우리의 손님인지 상전인지. 지금 하는 걸 보면 적은 물론 아니고, 올림픽이니까 적이라는 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적이라는 하여튼 경계는 일단 넘어섰다 손치더라도, 이 올림픽에 한해서는 이건 손님이 아니고 상전이에요. 일본 아베 수상이 오는데도 차관이 나가서 공항에서 영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올 때도 외교부 장관은 밖에 서 있고, 의정장이 기내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1시 46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오는 북한 대표단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청와대 안보차장 다 나가서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버선발 아니고 신발 신었다 할는지 몰라도, 제가 버선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뛰어가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차관 둘이, 차관급 둘이, 차관, 통일부 차관, 그 다음에 국가안보차장, 차관급 둘이 기내에까지 가서 영접해오고, 장관이 영접하는 모양뿐만 아니라, 이건 트럼프 대통령 경호보다 더합니다. 청와대 경호실 식구, 국정원 식구, 경찰 총동원해서 호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크린을 올리는 그 뉴스나 이런 걸 스크린을 올리는 기술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지만 제가 안 올리도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그 김여정의 도도한 모습, 호위 받아오는 도도한 모습. 김여정이 돌아가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오빠 나 남한에 가서 살래. 여기서보다 날 더 영웅으로 대접해줘. 이 얘기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본 수상은 차관이 모시고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은 장관밖에 나가지 않아. 장관 혼자와 의전장만 나가는 그런 외교 의전인데 이 뭐 제가 볼 때 상전이라도 이런 상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뿐입니까? 의전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맏칼럼니스트라는 황교익 씨,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기 프로그램을 모 방송국에, 모 공영방송국이 미리 방송해주기로 했다가 선거 기간 중에 이건 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자 한다고 그 방송국을 사장을 목을 쳐라고 들고 나오질 않나. 그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역시 황교익 씨 출연을 지금 연기하라느니 거부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나는 거기 나가서 토론도 안 하겠다. 말 그대로 맛 칼럼니스트예요. 대통령의 맛을 제대로 평가하는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지금 뭐 청설 신잡인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쓸데없는 잡담 같은 걸 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소하게 알린다라는 뭐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동안에는 뭐 단체를, 민간단체를 하나, NGO 단체를 만들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뭐 그 단체의 공동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분을 올림픽 개막식에 부르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성에 비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는 삼수를 재수 떨어지고 삼수만에 된 7년 만이라 하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이 20년 동안 공을 들인 가장 실질적인 공헌자가 우리가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조 원 가까이 투자한, 그리고 엄청나게 로비한 삼성, 1조 원 가까이 투자한 대기업 없이 이 올림픽 가능했습니까? 근데 대기업 총수들 한 분 떳떳하게 앞자리에 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개막식이 열린 날 바로 삼성을 지금 이건희 회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뭐 다스에 뭐 변호사비를 대줬니, 뭐 비자금이 있니.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유에 대해서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프레스센터 앞에 사인판에서 봤는데 모 신문사가 그렇게 냈어요. 근데 보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여론조사를 한 샘플을 보여. 504명입니다. 504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집유로 풀려난 것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언론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504명을 샘플로 해놔놓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욕만 못해. 국민 이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볼멘 소리를 하겠어요? 어? 올림픽 개최하는데 일은 우리가 하고 샴페인은 정치인 불러가지고 터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 뭐 원내대표, 당대표, 뭐 심지어 정책의장까지 다 불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이 가능하도록 한 인프라, 다시 말하면 자본을 댄 기업들은 하나도 안 부르는, 그러나 대통령의 맛을, 그 맛이라는 건 입맛뿐만 아니라 정치적 맛,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막식에 불러서 아주 빛나는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이런 의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의전을,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실질적으로 개막식 시작할 때 사전 환영 리셉션 제 시간에 나타나도 안 하고, 아베 총리도 제대로 제 시간에 나타나도 안 했다고 외교적 결례라고 언론들이 여기저기 떠듭니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김여정을 맞이하는 건, 이건,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응하게 주요 동맹국, 일본이나 미국, 각 나라의 수장에 대한 우리 동맹국, 혹은 우리와 국가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장들이 올 때에 대하는 이 외교,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더 못한 외교 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다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란 듯이. 왜? 전에 통일부 장관한 이종석 박사도 그 얘기를 했죠. 이건 북한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열병식도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참 기가 차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라 칩시다. 집에 손님을 모시면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김여정에게 보여주는 예우가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까? 그럼 그 손님에 대한 예우를 아베에도 하고 펜스 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전혀 안 맞죠. 이건 손님이 아니고 상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한, 펜스 부통령보다, 아베 총리보다 더 높은 상전으로서의 대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의 상전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북한을 우리의 상전으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화면을 끌어와서 올리는 걸 할 줄 몰라서 유감스럽게도 이야기가 좀 실감이 덜 납니다만은,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 번 나온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캡처를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 있는 분이 도와주면은 좀 더 방송이 라이벌리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자리 배치상으로 문 대통령의 내외분이 앞에 앉고 그 옆에 펜스 부통령 내외, 그리고 아베 수상이 앉아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뒤쪽에 김영남, 김여정이 앉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문 대통령과 영부인이 일어서서 그들을 쳐다보는 형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 하나만 해도 우리가 북한을 상전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 부통령과 사모, 부인은 아예 그쪽을 보지도 안 하고 45도 각도로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바로 옆에 앉은 아베 총리는 이 무슨 기이한 일이냐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쪽을, 우리와 북한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는 것. 반대소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김여정과의 악수, 김영남과의 악수를 기이하다는 듯이, 동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 눈에 다시 말하는 아베 총리나 펜스 부통령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볼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부와 아첨의 극치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북한에 대해서. 자, 그것이 그거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아, 한국이 좀 도를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미국과는 우리가 올림픽 끝나자마자 원래는 올림픽 기간 중에 해야 될 한미 군사훈련을 미뤄놨습니다. 그걸 벌써 김정은은 수도 없이 딴지를 걸어요. 알겠지? 올림픽 끝나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하면 한반도는 다시 남북 간의 대화도 없고 남북 간의 분위기는 옛날로 되돌아간다고 엄포를 지금 이틀이 멀다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찍히려고 지금 문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뭐 92개국에 뭐 2,925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세계의 잔치, 한국이 주최하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서글프고, 왜 이렇게 암울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펜스 부통령, 나는 미국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는 상대에서 대화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김영남을 눈을 맞추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셉션 자리에, 만찬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김영남과 앉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미리 선수단을 만나야 돼. 6시 반부터 선수단을 만나야 되니까 그 전에 한국 정부에게, 청와대에게 나는 만찬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민을 향해서 그 테이블에는 이름표도, 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펜스 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이름표도 올려놓지 않다는 이런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할 거고 그 대화의 장을 열어주겠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왜?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하고 비핵화 한다는 얘기 아니고는 대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광고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줄 알면서. 우리한테 그릇된 희망을 갖도록, 물론 그 희망을 믿는 국민도 별로 없지만 계속 홍보해왔습니다. 그래놓고 또 테이블에서는 부통령 부부의 네임택, 이름표를 얹어놔 놓고는 처음부터 또 이름표도 안 올렸다고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나아가 언론은 보니까 펜스 부통령, 아베 총리 외교적 결례를 한다.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외교적 결례면 우리가 지금 김여정에게 하는 행동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서 외교조차도 모르는 외교적 파행이고 제정신이 아닌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할 위치만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펜스 부통령, 일본 아베 총리, 한미일 간이 얼마나 긴밀한 동맹관계인지 뒤에 앉은 북한에게 보여주는 역할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도
리셉션장에서 눈도 안 맞춘다. 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과 눈도 안 맞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은 얘기했어요. 저들이 와서 먼저 악수를 하고 웃는 얼굴에 침 뱉겠냐?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 부통령이 걸어가서 악수를 해야 되냐? 맞는 얘기죠. 미국의 외교적 결례, 일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제대로라는 건 국제사회에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국제사회의 남북 간의 관계를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평화의 무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이런 정말 우리 평화를 논의하는데 안보를 논의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들과 얼마나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전협조부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도 안 하고 의도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김여정이 오고 김영남이 오는데 그냥 감업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부가 수도 없이 홍보했습니다. 수조 원의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을 대준 기업인들이 본전을 뽑거나 그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들을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혀서 이 올림픽이 오늘날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내가 이 정권을 잡기 전에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노력해오던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올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기부와 기여를 사회를 위해 일자를 위해 청년을 위해 고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줘야 되는데 코빼기도 못 낼도록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 뭡니까? 어차피 신세 진 김에 좀 더 지겠습니다. 티켓 좀 사주세요. 거의 강매죠, 강매. 이런 기업인들이 뭐가 신이 나서 한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겠어요. 거기에 법인세까지 올려놔서 어깨에 짐이란 짐은 다 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석방한 걸 504명을 샘플로 앉혀가지고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걸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의 당의 요직자들 그리고 말빨 센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이거는 국가 정의가 아니다. 판경유착이다. 삼경유착이다.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도저히 청와대가 그냥 앉았을 수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집행유예를 해주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올림픽이 되도록 가장 많은 외교력과 경제력을 투여한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삼성과 김연아가 없으면 제 모양과 모습 위상도 제대로 못 갖추는 올림픽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론의식에서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어요. 올림픽 끝나고 해도 됩니다.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삼성이 광주 공장 문 닫고 미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냐. 좀 잘한다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기업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고 국가에 기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세금을 거의 90%까지 참
이익의 9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이 국가에 기여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일자를 만들고 경제를 부밍업하는 데는 기업이 앞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뿅망치 가지고 두더기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부스팅 업, 뒤에서 잘한다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을 열도록 하고 일자리 열도록 해주고 난 뒤에 그들이 사회 공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자리도 못 만들고 사기를 끊고 어마어마한 규제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이래놓고 일자리 안 만든다고 난리고 기초연금 올리고 공무원 17만 명 뽑는 거 아동 5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기금 최저임금 이거 다 보상이 거의 7조 공무원은 제해놔도 최저임금 기초연금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거 지원금 지금 이 정부 동안 가야 할 돈을 2017년 삼성이 법인세로 지금 7조 8천억인지 3천억인지 모르겠습니다. 7조가 넘는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걸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을 얘기하다가 딴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산만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의전과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해준 만큼 정부가 해주고 베풀어주고 국민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요구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일본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동맹을 철통 같은 동맹 그리고 한일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간다.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의 미소작전에 속지 마라 하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는 전 정부에서 불가역적이고 확정적인 거였다. 최종적인 거였다.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곤란한 게 아니냐 하니까 문 대통령 답이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결정해서 안 되고 당사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말이 맞다면은 정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6.25에 참전해서 죽고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어디 있는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 못하는 가족들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정부에게 대해서 우리는 보상금 연 보상금 얼마 주는 것 그리고 내 아들이 국립현충원에 안 묻혔는 게 나 참을 수 없다. 때로 들고 일어났어. 이거 해결해 주기 전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기 전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 하면 정부가 그걸 50년 동안 끌고 갑니까? 제천, 밀양, 세월호 나서서 계속 국민들이 참변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 나서서 이건 정부가 하는데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우린 끝까지 물고 들어질 거다 하면은
그럼 정부는 거기에 끝까지 엎드리고 있어 다른 일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이 문제는 끌고 간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부에 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의 이익을 대표해서 다른 국가와 이익의 교합점을 최대한 가장 바람직한 합점을 찾는 게 외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 대인민주주의란 체제를 통해서 국민의 고충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체제를 만드는 게 국가입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의 권리이고 정부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막 갖다 대놓고 막 칼럼니스트를 평창올림픽에 개막식에 중요 자리에 와. 옛날에 내 선거할 때 나 도와줬으니 와. 이게 정부 아닙니다.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은 의무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정말 대통령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권력이 권한을 일방적인 휘두르는 권력으로만 인정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런 경제는 엄청나게 앞서가지만 민주주의의 모양이 아직도 그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자 하는 게 사실은 개헌이었고 개헌 자체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줄줄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보여준 그 지나친 의전, 지나친 게 아니고 기이한 의전이 정말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과 기선을 제압할 계획과 능력을, 더 쉽게 말하면 북한 비핵화를 이 평창올림픽 끝난 후에 끌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을 거기에 동의하도록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전이었다면은 우리는 4월에 아주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한미관계는 더 튼튼해지고 북한은 조만간에 비핵화 선언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도 김영남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김여정에 대한 이런 의전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님으로 오면서 무슨 기름을 10,000리터를 주고 또 다른 걸 달라. 이 손님이 아니고 깡패지 뭡니까? 손님은 초청하는 주인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예우에 대해서 예의를 표할 줄 아는 게 손님입니다. 제발 이 우리가 한 기이한 의전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걱정이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 되도록 진짜 이 정부가 평창올림픽 후에 남북 간의 대화 무드를 제대로 끌어올 수 있는 보관을 갖고 그 대화를 제대로 끌어온다는 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의전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광고해왔습니다. 전부 다 안 될 줄 알면서 우리한테 그릇된 희망을 갖도록, 물론 그 희망을 믿는 국민도 별로 없지만 계속 홍보해왔습니다. 그래 놓고 또 테이블에서는
부통령 부부의 네임택 이름표를 얹어 놔놓고는 처음부터 또 이름표도 안 올렸다고 요런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나아가 언론은 보니까 펜스 부통령, 아베 총리 외교적 결례를 한다.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외교적 결례면 우리가 지금 김여정에게 하는 행동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서 외교조차도 모르는 외교적 파행이고 제정신이 아닌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할 위치만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펜스 부통령, 일본 아베 총리, 한미일 간이 얼마나 긴밀한 동맹관계인지 뒤에 앉은 북한에게 보여주는 역할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도 리셉션장에서 눈도 안 맞춘다. 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과 눈도 안 맞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은 얘기했어요. 저들이 와서 먼저 악수를 하고 웃는 얼굴에 침 뱉겠냐?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 부통령이 걸어가서 악수를 해야 되냐? 맞는 얘기죠. 미국의 외교적 결례, 일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제대로라는 건 국제사회에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국제사회의 남북 간의 관계를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평화의 무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이런 정말 우리 평화를 논의하는데 안보를 논의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들과 얼마나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전협조부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도 안 하고 의도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김여정이 오고 김영남이 오는데 그냥 감업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부가 수도 없이 홍보했습니다. 수조 원의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을 대준 기업인들이 본전을 뽑거나 그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들을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혀서 이 올림픽이 오늘날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내가 이 정권을 잡기 전에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노력해오던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올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기부와 기여를 사회를 위해 일자를 위해 청년을 위해 고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줘야 되는데 코빼기도 못 낼도록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 뭡니까? 어차피 신세 진 김에 좀 더 지겠습니다. 티켓 좀 사주세요. 거의 강매죠, 강매. 이런 기업인들이 뭐가 신이 나서 한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겠어요. 거기에 법인세까지 올려놔서 어깨에 짐이란 짐은 다 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석방한 걸 504명을 샘플로 앉혀가지고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걸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의 당의 요직자들 그리고 말빨 센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이거는 국가 정의가 아니다. 판경유착이다. 삼경유착이다.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도저히 청와대가 그냥 앉았을 수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집행유예를 해주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올림픽이 되도록 가장 많은 외교력과 경제력을 투여한,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삼성과 김연아가 없으면 제 모양과 모습, 위상도 제대로 못 갖추는 올림픽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론의식에서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어요. 올림픽 끝나고 해도 됩니다.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삼성이 광주 공장 문 닫고 미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냐. 좀 잘한다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기업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고 국가에 기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세금을 거의 90%까지, 이익의 9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이 국가에 기여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일자를 만들고 경제를 붕밍업 하는 데는 기업이 앞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뿅망치 가지고 두더기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부스팅 업, 뒤에서 잘한다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을 열도록 하고 일자리 열도록 해주고 난 뒤에 그들이 사회 공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자리도 못 만들고 사기를 끊고 어마어마한 규제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이래놓고 일자리 안 만든다고 난리고, 기초연금 올리고 공무원 17만 명 뽑는 거, 아동 5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기금, 최저임금, 이거 다 보상이 거의 7조, 공무원은 제해놔도 최저임금, 기초연금,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거, 지원금, 지금 이 정부 동안 가야 할 돈을 2017년 삼성이 법인세로 지금 7조 8천억인지 3천억인지 모르겠습니다. 7조가 넘는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걸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을 얘기하다가 딴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산만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의전과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해준 만큼 정부가 해주고 베풀어주고 국민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요구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일본에게 이런 예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동맹을, 철통 같은 동맹, 그리고 한일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간다.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의 미소작전에 속지 마라 하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는 전 정부에서 불가역적이고 확정적인 거였다. 최종적인 거였다.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곤란한 게 아니냐 하니까 문 대통령 답이,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결정해서 안 되고 당사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말이 맞다면은 정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6.25에 참전해서 죽고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어디 있는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 못하는 가족들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정부에게 대해서 우리는 보상금, 연 보상금 얼마 주는 것, 그리고 내 아들이 국립현충원에 안 묻혔는 게 나 참을 수 없다. 때로 들고 일어났어. 이거 해결해 주기 전,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기 전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 하면 정부가 그걸 50년 동안 끌고 갑니까? 제천, 밀양, 세월호 나서서 계속 국민들이 참변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 나서서 이건 정부가 하는데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우린 끝까지 물고 들어질 거다 하면은, 그럼 정부는 거기에 끝까지 엎드리고 있어 다른 일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이 문제는 끌고 간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부에 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의 이익을 대표해서 다른 국가와 이익의 교합점을, 최대한 가장 바람직한 합점을 찾는 게 외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통해서 국민의 고충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체제를 만드는 게 국가입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의 권리이고 정부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막 갖다 대어놓고 막 칼럼니스트를 평창올림픽에 옵니다. 보란듯이. 왜? 전에 통일부 장관한 이종석 박사도 그 얘기를 했죠. 이건 북한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열병식도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참 기가 차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라 칩시다. 집에 손님을 모시면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김여정에게 보여주는 예우가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까? 그럼 그 손님에 대한 예우를 아베도 하고 펜스 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전혀 안 맞죠. 이건 손님이 아니고 상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한, 펜스 부통령보다, 아베 총리보다 더 높은 상전으로서의 대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의 상전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북한을 우리의 상전으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화면을 끌어와서 올리는 걸 할 줄 몰라서 유감스럽게도 이야기가 좀 실감이 덜 납니다만은,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 번 나온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캡처를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 있는 분이 도와주면은 좀 더 방송이 라이벌리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자리 배치상으로 문 대통령의 내외분이 앞에 앉고 그 옆에 펜스 부통령 내외, 그리고 아베 수상이 앉아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뒤쪽에 김영남, 김여정이 앉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문 대통령과 영부인이 일어서서 그들을 쳐다보는 형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 하나만 해도 우리가 북한을 상전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 부통령과 사모, 부인은 아예 그쪽을 보지도 안 하고 45도 각도로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바로 옆에 앉은 아베 총리는 이 무슨 기이한 일이냐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쪽을, 우리와 북한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는 것. 반대소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김여정과의 악수, 김영남과의 악수를 기이하다는 듯이, 동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 눈에 다시 말하는 아베 총리나 펜스 부통령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볼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부와 아첨의 극치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북한에 대해서. 자, 그것이 그거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아, 한국이 좀 도를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미국과는 우리가 올림픽 끝나자마자 원래는 올림픽 기간 중에 해야 될 한미 군사훈련을 미뤄놨습니다. 그걸 벌써 김정은은 수도 없이 딴지를 걸어요. 알겠지? 올림픽 끝나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하면 한반도는 다시 남북 간의 대화도 없고 남북 간의 분위기는 옛날로 되돌아간다고 엄포를 지금 이틀이 멀다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찍히려고 지금 문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뭐 92개국에 뭐 2,925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세계의 잔치, 한국이 주최하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서글프고, 왜 이렇게 암울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펜스 부통령, 나는 미국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는 상대에서 대화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김영남을 눈을 맞추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셉션 자리에, 만찬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김영남과 앉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미리 선수단을 만나야 돼. 6시 반부터 선수단을 만나야 되니까 그 전에 한국 정부에게, 청와대에게 나는 만찬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민을 향해서 그 테이블에는 이름표도 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펜스 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이름표도 올려놓지 않다는 이런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할 거고 그 대화의 장을 열어주겠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왜?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하고 비핵화 한다는 얘기 아니고는 대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 어제 올림픽 개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17일간 전 세계 지구의 축제, 겨울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입니다. 정말 신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될 일이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홍보하고 알리고 자긍심을 보여줘야 될 큰 행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30년 전에, 36년이 입에 익었습니다. 30년 전에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1988년 한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중진국을 넘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GNP per capita, 1인당 개인 소득이 4,400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3만 불에 이른 것입니다. 3만 불에 들어선 거죠. 7배가 늘어났습니다. 뭐 빛의 축제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때까지 전 세계 올림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드론 숫자를, 수천 개의 드론을 써서
정말 빛의 축제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 정부가 촛불에 꽂혀 있으니까 빛을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왜 약간 딴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달빛 지하철에 보인 광고를 보면 달빛입니다. 달빛의 배경이 되어 흐르는 달빛 속에 우리 대통령이 환한 달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김일성이가 태양인데 우리는 밤에만 빛나는 달인가? 우리 스스로를 자조하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문 대통령을 그렇게 홍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죠. 야, 심사가 얼마나 비틀어졌으면, 혹은 남 잘 되는 건 못 참아서, 남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의전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은 도대체 올림픽을 통한 외교를 안 한 것보다도 더 마이너스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안보, IT, 기술, 홍보, 문화. 정부는 5가지라 했지만 5가지 기술, 5가지를 넘어는 모든 경제와 안보 모든 분야에까지 우리가 점핑할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국가 간의 어떤 의전을 한번 봅시다.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물론 올림픽이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국방백서에 나오는 그 개념은 넘어서서 손님으로 모셨다 치더라도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북한이 우리의 손님인지 상전인지. 지금 하는 걸 보면 적은 물론 아니고, 올림픽이니까 적이라는 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적이라는 하여튼 경계는 일단 넘어섰다 손치더라도 이 올림픽에 한해서는 이건 손님이 아니고 상전이에요. 일본 아베 수상이 오는데도 차관이 나가서 공항에서 영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올 때도 외교부 장관은 밖에 서 있고 의정장이 기내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1시 46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오는 북한 대표단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청와대 안보차장 다 나가서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벗은발로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벗은발 아니고 신발 신었다 할는지 몰라도 제가 벗은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뛰어가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차관급 둘이, 차관, 통일부 차관, 그 다음에 국가안보차장, 차관급 둘이 기내까지 가서 영접해오고 장관이 영접하는 모양뿐만 아니라 이건 트럼프 대통령 경호보다 더합니다. 청와대 경호실 식구, 국정원 식구, 경찰 총동원이 해서 호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크린을 올리는 그 뉴스나 이런 걸 스크린을 올리는 기술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지만 제가 안 올리도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그 김여정의 도도한 모습, 호의 받아오는 도도한 모습. 김여정이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오빠 나 남한에 가서 살래. 여기서보다 날 더 영웅으로 대접해줘. 이 얘기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본 수상은 차관이 모시고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은 장관밖에 나가지 않아. 장관 혼자와 의전장만 나가는 그런
외교 의전인데, 이 뭐, 제가 볼 때 상전이라도 이런 상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뿐입니까? 의전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맏칼럼니스트라는 황교익 씨,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기 프로그램을 모 방송국에, 모 공영방송국이 미리 방송해주기로 했다가 선거 기간 중에 이건 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자 한다고 그 방송국을 사장을 목을 쳐라고 들고 나오질 않나. 그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역시 황교익 씨 출연을 지금 연기하라느니 거부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나는 거기 나가서 토론도 안 하겠다. 말 그대로 맛 칼럼니스트예요. 대통령의 맛을 제대로 평가하는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지금 뭐 청설 신잡인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쓸데없는 잡담 같은 걸 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소하게 알린다라는 뭐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동안에는 뭐 단체를, 민간단체를 하나, NGO 단체를 만들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뭐 그 단체의 공동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분을 올림픽 개막식에 부르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성에 비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는 삼수를 재수 떨어지고 삼수만에 된 7년 만이라 하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이 20년 동안 공을 들인 가장 실질적인 공헌자가 우리가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조 원 가까이 투자한, 그리고 엄청나게 로비한 삼성, 1조 원 가까이 투자한 대기업 없이 이 올림픽 가능했습니까? 근데 대기업 총수들 한 분 떳떳하게 앞자리에 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개막식 열린 날 바로 삼성을 지금 이건희 회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뭐 다스에 뭐 변호사비를 대줬니, 뭐 비자금이 있니.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유에 대해서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프레스센터 앞에 사인판에서 봤는데 모 신문사가 그렇게 냈어요. 근데 보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여론조사를 한 샘플을 보여 504명입니다. 504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집유로 풀려난 것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언론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504명을 샘플로 해놔놓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용납 못해. 국민 이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볼멘 소리를 하겠어요? 올림픽 개최하는데 일은 우리가 하고 샴페인은 정치인 불러가지고 터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 뭐 원내대표, 당대표, 뭐 심지어 정책의장까지 다 불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이 가능하도록 한 인프라, 다시 말하면 자본을 댄 기업들은 하나도 안 부르는, 그러나 대통령의 맛을, 그 맛이라는 건 입맛뿐만 아니라 정치적 맛,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막식에 불러서 아주 빛나는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이런 의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의전을,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실질적으로 개막식 시작할 때 사전
환영 리셉션 제 시간에 나타나도 안 하고, 아베 총리도 제대로 제 시간에 나타나도 안 했다고 외교적 결례라고 언론들이 여기저기 떠듭니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김여정을 맞이하는 건, 이건,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응하게 주요 동맹국, 일본이나 미국, 각 나라의 수장에 대한 우리 동맹국 혹은 우리와 국가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장들이 올 때에 대하는 이 외교,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더 못한 외교 의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다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